자, 오늘 9월 25일 오늘 MPB 경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B 4경기가 있죠. 일단 어제 주간 야간 정말 뭐 좀 대박을 낼 수 있는 날인데 조금 아쉬웠던 경기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올킬들이 조금씩 아쉽게 되면서 한 폴락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간 야간 배당 좋게 가져왔습니다. 죠 요즘에 야구 배당 짜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2.7배, 3.2배로 배당 좋게 잘 가져왔고, 그러게 또 이제 표 골라서 대박 나신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좀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MPB 한번 가볼게요. 일단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의 경기입니다. 일단 요코하마는 야쿠르트 상대로 1승 1패, 그리고 아즈마를 내고 경기를 패배한 거는 상당히 좀 뼈아픈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한 요코하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미우리는 한신 상대 한 경기를 가져오면서 이제 기분 좋은 휴식을 좀 취한 요미우리다. 뭐 요미우리는 최근에 뭐 투타 밸런스가 괜찮죠. 뭐 빠따도 괜찮다, 쏘쏘하고 불펜도 쏘쏘하고. 앤드류 잭슨, 최근 폼이 약간 좀 아쉬운 잭슨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5이닝, 5.2이닝 소화, 약간 아쉬운 대목이고요. 두 경기 연속 피홈런도 하나씩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선수도 볼질 이슈가 약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질도 좀 최근 들어서 좀 덜어 나온다는 부분은 약간 좀 폼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올 시즌 요미우리 상대 3경기 등판 ERA가 2.89로 뭐 쏘쏘한 편이었고요. 홈에서는 딱 한 경기 던져서 요미우리를 만났는데 7이닝 4실점. 이 선수가 올 시즌 홈에서의 성적이 조금 아쉽기는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은 좀 할만하다. 일단 토고는 저 중요한 경기 두 경기를 좀 날린 이후에 최근 세 경기에서 무실점 승투를 가져갔고 피칭 내용도 상당히 좋고 구위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토고가 안 좋았던 경기들의 멘탈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잘 던질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전부 다 득점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경기 초반에 2점 석점을 받으면서 토고 정도의 투수가 2점 3점 지원을 받잖아. 그러면 그 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상대 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토고도 마음을 좀 편하게 던지니까. 그래서 그런 멘탈 이슈들이 최근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잭슨이 비슷하게 경기를 붙여놓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최근의 폼, 뭐 최근의 경기 성적, 뭐 이런 건 별로 흠잡을 게 없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경기들이 득점 지원을 좀 받았던 경기들이다라는 부분도 이제 좀 언급은 좀 드리고 싶네요. 올 시즌 이제 요코하마는 4번 만났고 작년에 7번.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이제 11번을 만났죠. 11번을 만나면서 요코하마 상대로 꾸준하게 잘 던졌습니다. 1점대 중반 정도 찍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 토고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선수는 이제 피홈런 이슈가 있는 선수다라는 부분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요코하마 상대 올 시즌에 4경기 동안 피홈런이 없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 같기는 합니다. 상대 전적은 7승 1무 14패, 홈에서는 3승 7패로 홈에서 0. 요코하마가 올해 홈 성적이 조금 아쉬운데 홈에서 요미리 상대로 조금 좀 아쉬운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선발 사이드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요미우리 사이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경기고요. 요미우리의 리스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최근에 이제 요미우리 토고가 좀 중요한 경기에서 약간 멘탈 이슈를 보여줬던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타이트하게 전개됐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하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인 공의 퀄리티는 상당히 좀 좋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공의 힘도 좋고. 방망이는 이제 요코가 조금 좀 나은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불펜 사이드에서는 요미가 조금 나은 느낌인데, 일단 특징을 좀 찝어보자고 하면은 요코가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 죽는 감이 좀 감지가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 정도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 오히려 요코는 최근에 불펜들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간다는 부분도 좀 참고는 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코하마는 금토 경기를 하고 이제 휴식. 요미는 쭉 경기가 있어서 일단 요코하마가 일정상의 좀 우위는 좀 가져간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는 좀 할 만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뭐 녹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동기부여가 이슈가 있는 경기들이 좀 있고, 오늘 그리고 개똥배를 준 경기들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골라볼 수 있는 경기 중에서 이제 잘 고르셔야 되는데 그 경기 중에 하나가 이 경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고, 약간 몰리는 게 좀 싫으시면 피하시거나, 언더사이드를 한번 보는 것도 뭐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겠죠. 일단 뭐 요코하마 최근 불펜 쏘쏘. 그리고 뭐 내일까지 금토까지 경기를 하고 휴식일이 있기 때문에 불펜을 비슷하게 경기가 되면 전개가 됐을 때는 뗄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정도는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록으로 접근했을 때는 요거는 요미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미 승, 마 6.5는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히로 대 야쿠 경기인데요. 솔직하게 조금 좀 건드리기가 힘든 경기예요. 예,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일단 히로 같은 경우는 주니치 원정 두 경기에서 6안타 1득이에요. 두 경기에서 정말 답도 없는 분위기죠. 예, 너무너무 좋지가 않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최근 10경기 중에서 2승을 거뒀는데 이 2승이 전부 다 홈에서의 경기였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홈사수나가 있다면 축구에 그리고 야구 일본 야구에는 홈 히로시마가 있거든요. 그죠? 최근 10경기 중에서 홈에서 경기를 4경기를 했는데 4경기 중 2경기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히로시마는 그래도 홈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팀이고 이 승리한 경기들은 10득점, 5득점 하면서 방망이도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약간은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가져가야 된다. 야쿠는 야쿠 원정에서 이제 한 경기를 좀 가져왔고요. 이제 최근에 불펜들이 그런 대로 좀 돌아가다가 최근에 또 불펜들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야쿠르트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타격감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쿠리아렌이 폼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최근에 휴식을 좀 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위 회복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사토 모리시타는 직전 경기 약간 좀 폼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쿠리아렌은 전혀 회복이 안 됐어. 정말 기대치는 너무 낮아 이 선수는 지금.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퐁당퐁당 모드로 좀 나오고 있는데 구위가 전혀 회복이 안 됐다. 직전 경기가 야쿠 원정이었고 5.1이닝 5실점 1피홈런으로 흔들렸고요. 올 시즌 이제 야쿠 상대로는 홈에선 잘 던진 경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히로시마 투수들은 홈에서 이제 강점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많고, 그리고 홈구장이 홈런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쿠르트의 장점을 좀 상쇄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프리아레는 저는 진짜 솔직하게 조털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위가 너무 안 나온다. 구위가 너무 안 나온다. 자, 반대 선발은 다카시 케이지입니다. 최근 폼이 조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다카시 케이지고요. 이 선수는 좀 특이한 선수죠. 홈이 이제 일본의 쿠어스라고 할 수 있는 진구구장을 쓰는데 홈에서는 3점대, 원정에서 5점대를 찍고 있는 조금 좀 독특한 선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일단 히로시마 원정 상대 전적이 좀 중요하겠죠. 원정에서 좋지 않은 선수니까. 근데 최근에 히로시마 원정에서 6.1이닝 6실점 4자책 2피홈런으로 이제 패전이 된 경기가 한 번 있고요. 나머지 3경기들은 상당히 잘 던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요코하마 아니 히로시마 원정에서의 기대치가 그렇게 낮진 않다. 한 경기 조털리긴 했는데 3경기는 좀 잘 던졌다는 부분에서 역시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13승 7패, 홈에서는 9승 무패. 그러니까 약간 걸려요. 이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 그지? 어쨌든 최근에 쿠리아렌의 폼과 히로시마의 방망이, 야쿠르트의 방망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냥 야쿠르트 역배를 찍고 싶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역배를 찍고 싶은데 두 가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 히로시마가 지금 계속 너무 좋지 않다는 부분들, 그리고 홈에서 상대 전적이 9승 무패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2승을 거뒀는데 2경기가 홈에서 4경기 중에 2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서 이 경기를 건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사실 오늘 요미우리가 몰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된다고 하시면은 이 경기를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도 저도 한번 뭐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봅니다.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승패 라인은 저는 야쿠르트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역 풀 6.5는 오버사이드 정도. 오버를 보자니 히로시마의 빠따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홈에 돌아오면 빠따가 조금 나아지는 경향들은 있고, 선발들은 좀 불안감이 좀 있고 양 팀 다 최근 불펜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도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한데 히로 빠따가 너무 심각하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경기는 니오넴 대 라쿠텐. 이 경기도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경기만 많은 건지 오늘. 근데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지, 그치? 일단 니오넴 대 라쿠텐. 니오넴은 이제 타격감은 조금 꾸준한 편이고요. 조금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집중력도 괜찮고 뒷심도 괜찮고 타격감도 꾸준하고, 근데 역시 이제 다나카의 불안감으로 날린 경기가 한 번 있죠, 그죠? 그리고 순위도 이제 거의 굳어진 상황이라서 니오넴도 이렇게 뭐 힘을
많이는 안 주는 건데 뭐 굳이 힘을 뺄 필요도 없죠. 예, 그리고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이막스 시리즈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니오넴 상대 니오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바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거든. 지바가. 아무래도 지바가 뭐 주전 선수들 좀 빠진 선수들도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라쿠텐보다는 지바 상대 전적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일단 니오넴 입장에서는 라커보다는 지바가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라쿠텐은 지바전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희망을 좀 살려가고 있고요. 이제 타격감은 좋은 상태다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기야 요에 이 선수가 이제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오늘 아마 은퇴식을 할 것 같아요. 예, 2군에서도 보면은 2군에서 뭐 성적을 제가 찾아왔는데 불펜으로 뛰었고 0.78로 2군에 잘 던졌는데 구위당 3분이 2.7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제 구위가 떨어져 있고 이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좀 많이 힘든 거지. 2군에서도 아마 2.7을 찍었으면은 요거는 뭐 아웃 카운트 하나만 먹일지 아니면 1회만 던지게 할지는 우리가 명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1회만 던지게 할지 아니면 아웃 카운트 하나를 먹이게 할지는 뭐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기 어렵지만 일단 뒤에 선발 로테는 턴이 이토 아니면 지금 가네무라 쇼마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턴이 아마 이토 턴일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명확하게는 모른다. 명확하게는. 근데 만약에 가네무라 쇼마가 나오든 이토가 나오든 후지 마사루 대 이토 가네무라 쇼마라고 하면 분명히 니오넴이 해볼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후지 마사루 최근 연속 퀄스를 5경기 연속을 좀 찍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실점들도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폼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전반적으로 좀 구위가 좀 떨어져 있고 퀄스를 찍긴 했지만 3실점 퀄스들도 좀 덜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최근 3경기 연속 피홈런을 맞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에스콘에서도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피안타율도 좀 높아져 있고 그러니까 기본 빵은 해주는데 좀 폼은 좀 아쉽고 니오넴 정도 빠따를 만났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요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니오넴 원정 2경기에서 뭐 나름 잘 던졌고 홈에서는 니오넴에게 이제 3.2이닝 4실점으로 크게 털린 경기도 한 번 있다. 조금 좀 후지마사루 지금 조금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선수가 은퇴식을 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예상인데요. 아마 아웃카운트 하나 또는 1회 정도를 던질 것 같아요. 1회 정도. 근데 뒤에 나올 선수를 우리가 명확하게는 몰라. 명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이 경기를 그래서 제가 건들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일단 상대 전적은 11승 2무 8패, 홈에서는 5승 2무 4패. 홈에서 에스콘에서의 니오넴은 상당히 그래도 승률이 좋은 팀인데 라쿠텐 상대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고 라쿠텐 역시 지금 타격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기 자체는 양 팀 다 좀 해볼 만해요. 양 팀 다 해볼 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토나 가네무라 쇼마 정도 급의 투수가 나오면은 저는 그래도 니오넴이 조금 낫다고 보거든요. 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후지 마사루보다 그 선수들이 최근에 폼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요거를 가져가기가 좀 그렇죠. 뚜껑은 안 열걸요? 예, 뚜껑은 보통 이제 주말 경기, 낮 경기일 때 여는데, 그게 일정 기준치가 됐을 때, 토요일, 일요일 경기, 낮 경기일 때, 뭐 바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는데, 오늘 뭐 낮이니까 안 열지 않을까요? 저녁 경기라 가지고. 그래서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냐? 뒤에 어떤 투수가 나올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어제 이런 경기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어떤 경기였죠? 필라델피아 경기였죠. 예, 뒤에 턴이 타이원 워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예상이었지. 뭐 명확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타이원 워커였고 이제 뭐 필라델피아가 파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컵스를 가져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판단을 해보시고 일단 뭐 승패는 뭐 라쿠 역풀 7.5 오버 정도는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승패 라인하고 원오버는 뭐 예상이 가능해야 뭘 제가 하는데 자 일단 소뱅하고 이제 세이브 경기를 좀 가보면요 이제 월요일 오릭스 상대 대승을 거뒀고 이제 휴식을 취한 소뱅입니다. 일단 뭐 탈감은 좋은데 역시나 이제 뭐 지금 이제 우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이제 조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근데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동기부여 팀들을 볼 때는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한단 말이야. 그치? 뭐 불펜들이 막 연투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리고 뭐 특정 핵심 선수가 어디가 약간 안 좋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자, 세이브는 이제 오리스 상대로 마찬가지로 대승을 거뒀고요.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정에서도 좀 살금살금 이기고 있는 세이브라는 점도 한번 우리가 좀 참고는 좀 할 만한 부분이고요. 오늘 뭐 괜찮은 선발들이 나오죠. 이제 카터 스튜어트. 최근에는 약간 좀 폼이 좀 아쉽기는 해요. 약간. 예. 근데 폼이 아쉬워서 2점이거든요. 카터는. 예.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 선수라서. 전체적으로 폼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봐야 2점이야. 일단 삼진 본래 피안타 부분들에서 최근에 폼이 좀 안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 선수의 단점은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지만 볼질이 꾸준합니다. 예, 경기당 평균 한 2개 정도 내주고 많이 줄 때는 한 3개, 4개도 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지만 삼진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볼넷으로 깔아놓고 삼진으로 막는 이런 꾸역 투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아쉽다고 했는데 이 구간에 세이브 만나가지고 7이닝 1실점 2피안타로 이제 호투를 했다. 스미다치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선수가 구위가 약간 좀 아쉬워요. 원래도 이 선수가 뭐 구위가 메인인 선수는 아닌데 구위가 조금 좀 아쉽다는 부분을 일단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뭐 서드 피치라든지 커브라든지 전체적으로 변화구의 퀄리티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를 끌어가는 힘은 분명히 있기는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 구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삼진 10개, 11개 뽑아내면서 그래도 나름 경기를 잘 풀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뱅 상대로는 1승 3패 ERA가 2.91로 좀 쏘쏘했고요. 역대 이제 소뱅 원정에서는 3점대 초반 정도를 찍고 있다. 씁니다. 역시 뭐 기대치가 있는 선수기는 한데 최근 구위가 좀 아쉽기 때문에 저는 홈런 정도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정일 것 같아요. 예, 페이페이도 홈런 많이 나오고 소뱅 탈감 괜찮고 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역시 이제 카터가 스미다보다는 기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다가 뭐 아주 많이 밀리는 선수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분명히 밀리긴 밀리지만 그래도 기본빵 할 수 있는 선수고 최근에 세이브가 또 탈감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일단 뭐 서빙이 좋아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배당이 너무 아쉽게 나왔거든요. 그죠? 이거 소프트뱅크 배당을 일반선 배당 1.36을 줬어요. 마인을 튄 거야지 1.97인데 마인까지는 조금 좀 간당간당한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좀 고민이 좀 되죠. 예, 그래서 요 경기는 아마 홈 경기라서 힘을 많이는 안 뺄 것 같아요. 그래서 풀 라인업으로 나오면은 소뱅이 마인을 할랑말랑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인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일본의 특성상,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은 파티를 좀 소규모로 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떻게 나 파티 하면 막 술 빨아부고 막 이거 뭐 씨가 막 물어부고 그죠? 예, 막 약간 그렇게 하니까 파티의 규모가 좀 다르다. 아무래도 좀 절제되어 있는 문화다 보니까. 근데 일본은 좀 이제 그 19금 파티를 또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런 사고 치는 애들이 좀 있죠. 뭐 사카모토, 뭐 이런 애들. 그런 파티를 좀 하지 저기는. 음. 자, 그래서 오늘 일본 야구 좀 뭐 알맹이는 많이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정보거든요, 그죠? 이 경기가 애매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브리핑을 쭉 해드렸으니까 라인업 보시고 전체적인 배당 한번 흐름 한번 보시고 요미우리 경기는 몰리는 거 싫으신 분들은 약간 뭐 언더사이드를 좀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뭐 야쿠역을 고려한다든지 그런 선택지들이 좀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MPB 코멘트는 여기까지.